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산병원 정형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예희욱입니다. 근데 이 정형외과라고 하면 뭐 팔, 다리, 무릎 다 보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수님은 뭐 더 디테일하게 어떤 것을 전공을 하신 거예요? 네, 정형외과라고 한다면 팔, 다리, 어깨, 무릎, 발 척추까지 몸에 있는 모든 부분의 질환과 특히 외상까지 한꺼번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저는 어깨나 무릎의 관절 같은 이런 관절 질환을 전공을 했었고 지금은 그 이외에도 외상을 함께 전공해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성인 인구의 약 20%가 살면서 한 번쯤은 어깨 통증을 경험한다. 제가 요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예 교수님께서 어떤 새로운 건강 정보를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어깨병변은 종류와 통증, 증상이 다양한데 병원에 가면은 MRI 검사를 하자든지 비싼 검사를 하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을까 봐 겁이 나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하지만 어깨병변은 꼭 비싼 검사를 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깨 질환은 나이별로 생기는 병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이와 증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질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나이별로 어깨가 아픈 환자들이 어떤 질환이 있는지 살펴보고 자가진단법과 치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좀 쉬려고 하면 우리 교수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서도 와이프가 여보 가구 배치도 새로 해야 된다. 제가 볼 때 늘 똑같은 가구인데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깨를 아이고. 많이 써요. 그렇죠. 삶의 질에 어깨 통증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거나 고관절이 아파서 가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어깨 질환은 40대, 특히 30대, 40대, 50대 이런 젊은 환자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창 일을 일단 하셔야 되고 아니면 운전을 해야 된다든지 또 스포츠 활동을 또 해야 되시는 분들이지 네. 않습니까? 아니면은 어깨 통증이 많이 심한 분들은 이게 밥을 먹는다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머리를 감는 이런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이별로 어깨 질환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그 이 중에서는 제가 20, 30대 대표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렇다고 그렇다. 치죠. 그렇죠. 반응이 좀 네네네. 털털해요. 네네. 그래요? 네, 제가 이제 20, 30대 대표니까 20, 30대가 주로 걸리는 어깨 질환이 뭔지 궁금해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뭐 스포츠, 레저 활동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깨 질환이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2019년도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 중에 한 10% 정도는 20, 30대 환자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회전근개나 오십견 같은 질환과는 다르게 스포츠로 인해서 다치거나 아니면은 과하게 사용을 하다가 생기는 염증이라든지 근육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이유로 병원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다치는 분들이나 운동을 하다가 어깨가 탈구되는 분들이 20, 30대 환자분들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어깨 탈구가 많다는 말씀인데 젊은 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량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깨 탈구하면은 어깨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 좀 얌전하게 지내서 어깨가 빠진 적은 없었는데 다행이네요. 운동을 별로 안 하셨어요. 어깨 빠진 분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빠질 수도 있겠는데 어깨가 탈구되면 네. 증상이 좀 바로 나타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바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깨가 빠지게 되면 본인이 바로 느낌을 좀 느낄 수 그래요?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예. 하지만 어깨가 빠지는 경우에 이 외에도 골절이 생기거나 어깨에 심한 타박상이 생겼을 때도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증만으로 탈구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일단 해부학적으로 어깨를 구성하고 있는 뼈 중에 위팔뼈가 날개뼈 위에 얹혀져 있는데 해부학적으로 뒤쪽으로 좀 받쳐주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로 앞으로 빠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쪽으로 빠지게 되게 되면 견봉이라고 하는 어깨뼈 제일 윗부분에 있는 뼈가 있는데 이 부분 아래쪽으로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것보다 조금 아래쪽 그리고 가슴 앞쪽에 상완골의 머리 부분이 튀어나와서 동그랗게 생긴 혹 같은 게 만져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게 되면 어깨 탈구를 의심할 수 있고요.
또 겨드랑이 아래쪽으로는 많은 신경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예. 탈구된 위팔뼈가 신경을 눌러서 어깨 윗부분에 감각이 덜하거나 아니면 손이나 팔꿈치를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신경 증상이 같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각하네요, 증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윤 아나운서는 한 번도 어깨가 빠져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빠지기 싫네요. 네, 그 통증을 모르실 거예요. 네. 근데 교수님, 어깨가 한 번 또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자꾸 빠진다. 뭐 운동하다가 또 푹 빠지고 또 생활하다가도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어깨는 한 번 빠진 경우도 있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어깨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여러 번 빠지는 환자분들은 재발성 탈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경관절에 불안정성이 나타났다고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가 빠진 이후에 재발성 탈구로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어깨가 처음 빠졌을 때의 나이입니다. 만약에 어깨가 처음 빠졌을 때의 나이가 20대 이하거나 30대 미만으로 아주 젊은 환자분이시라면 학회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90% 이상에서 어깨 탈구가 재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깨가 탈구가 되는데 그 첫 번째 탈구가 40대 이상이라면 그 확률은 10% 미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제 친동생이 네. 이렇게 좀 격하게 어릴 때부터 스포츠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어깨가 여러 번 빠졌어요. 제가 여러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친목 모임으로 볼링장 갔다가 그 볼링장 잘못이 아니라 제 동생이 미끄러졌는데 실제로 어깨 빠져가지고 설날에 어머나. 그래서 응급실 갔거든요. 설날에. 굉장히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 야 이걸 이게 제가 형이니까 막 끼워서 넣어주고 싶은데 이걸 셀프로 이렇게 넣을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맞아. 스스로 넣을 수가 있나요 이게? 네, 안될것 맞습니다. 같아요. 어깨가 탈구가 되게 되면 그것을 빨리 관절 안에 제자리로 넣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구된 어깨가 신경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복하지 않으면 신경 증상이 오래 가거나 아니면 남아 있어서 장애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를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팔을 옆으로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이 부분을 몸을 어떤 방식으로든 밀면서 팔을 잡아 당겨주게 되면 팔이 좀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좀 팁을 드리자면 고무 재질로 된 고무 장갑이나 이런 걸 좀 이용하거나 어깨팔을 넣는 이런 과정에서 다른 한 분을 좀 모셔와서 돌출되어 있는 상완골을 윗부분에서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눌러주면서 넣게 되면 조금 더 잘 넣을 수는 있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깨가 여러 번 빠진 사람들은 그 길이 다 나 있기 때문에 살짝 어깨만 이렇게 당기기만 해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려서 어깨 탈구가 처음 발생했거나 아니면 근육이 좋고 막 이렇게 덩치가 좋으신 분들은 팔을 아무리 당겨도 잘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힘으로 당기다가 오히려 팔뼈가 부러져 버리거나 회전근개라든지 힘줄 손상 그리고 인대 같은 것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치료도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병원에 응급실에 방문하셔서 엑스레이 검사나 신경 검사를 한 이후에 마취를 하고 근육 이완제를 좀 사용해서 어깨를 넣는 것이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저희 그 프로그램 담당 작가 어머니가 우리 작가가 좀 여쭤봐달라고 저한테 적어줬습니다. 여기. 예. 사다리를 타고 나무에서 사과를 따시다 넘어졌는데 어깨가 빠지셨어요. 근데 병원에 가셔가지고 일단 잘 넣었답니다. 근데 침대에서 다시 떨어지셨대요. 그리고 다시 빠졌는데 다시 빠지니까 병원에서 이건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깜짝 놀라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깨가 처음에 탈구가 되게 되면 나이나 아니면 환자의 직업 등을 고려해서 보존적 치료를 해서 이것을 기능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수술을 하는 경우는 여러 번, 2번 이상 재발성 탈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어깨가 빠지게 되면 이렇게 상완골 위에 뼈가 이렇게 그냥 쓱쓱 빠졌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관절을 이렇게 부러뜨리고 다치게 하면서 빠지게 됩니다. 이때 쉽게 손상되는 그 구조물은 관절와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그 위에 상완골이 잘 놓여 있게 해주는 관절와순이라고 하는 연골 구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상완골이 빠지면서 관절와순을 손상시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방카르트라고 합니다.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방카르트 수술을 했다 이런 말로도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죠. 많이 손상이 심한 환자분들은 방카르트 연골 외에도 앞쪽에 있는 뼈가 같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들이 손상이 사이즈가 좀 크게 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환자의 첫 번째 빠지는
첫 번째 어깨가 탈구되는 나이가 30대 미만이거나 남자 환자이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상 범위가 크거나 직업적으로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초 탈구 시에도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네. 어머니께서 수술을 하셨는데 네.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6개월 동안 팔을 아예 못 쓰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많이 뭐 괜찮아지셔서 다행이긴 네, 한데 그래요. 이 어깨 탈구 수술을 할 때 어떻게 뭐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선 오랫동안 많이 불편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어깨 탈구 시에 신경 증상은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 증상이 언제 생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깨 탈구가 발생했을 때 신경 증상이 생겼다면 가장 좋은 것은 탈구를 빨리 정복해 주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수술하고 난 뒤에 신경 증상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팔을 잡아 당긴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신경이 좀 늘어나서 신경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부학적으로 겨드랑이 부분으로는 많은 신경이 지나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는 애과신경이라든지 신경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관절경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손상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운동선수들 보면 한창 전성기 때가 뭐 20대, 빠르면 10대들 많잖아요. 네. 어깨 근육을 과도하게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 질환들이 오잖아요. 보통 어떤 어깨 질환으로 병원을 오나요? 네, 운동을 하고 나서 어깨가 아픈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을 할 때 어깨가 아파서 운동을 못 하겠다고 하는 환자가 있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쉬려고 하니까 어깨가 아파서 잠을 자기 어렵게 되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삼각근과 회전근이라는 두 개의 근육 사이에 힘의 균형이 깨져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관절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깨 주변에 있는 많은 근육들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그것들이 짝을 이루면서 안정적인 위치를 도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깨를 넓게 보이게 하는 근육인 삼각근은 우리가 미용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특별하게 많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부분을 특별하게 많이 운동을 해서 과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 힘의 짝을 이루고 있는 회전근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근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한 회전근이 위팔뼈를 눌러주지 못하고 위팔뼈 자체가 위로 들리게 되면서 그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평소보다 과하게 운동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점액낭염의 증상입니다. 어깨에는 근육과 근육 사이에 물주머니 같은 점액낭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점액낭염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게 되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견봉과 위팔뼈 사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어깨의 바깥 부분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점액낭염을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질환에서도 이런 어깨 통증을 눌러서 만졌을 때 아픈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젊은 환자에서 평소보다 운동량이 많아지고 쉬고 나면 호전이 되는데 어깨를 눌러서 아프다면 이 점액낭염을 의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젊은 층 20, 30대 많은 어깨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엔 제가 좀 관심이 많은 중년층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40, 50대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뭐 오십견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40대 이상의 환자에서 어깨 통증이 있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둘의 경과가 많이 다르죠. 네. 회전근개 파열은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점차적으로 파열이 진행되거나 증상이 심해지게 되고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도 특별한 치료 없이도 증상이 좋아지게 되고 대부분은 또 보존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해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네. 저희가 이 방송 진행하면서 정말 가장 많이 다뤘던 어깨 질환 하면은 바로 이 회전근개 파열과 동결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십견. 예, 네. 그런 만큼 좀 평소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내가 이 질환을 갖고 있는지 자가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으니까 좀 네네. 알려주시겠어요? 네, 회전근개 질환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모두 다 설명하기보다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한번 포인트만 좀. 네, 오. 포인트만 보게 되면 우리의 위팔뼈는 네.
동그랗게 생긴 것이 아니라 옆에 대결절이라고 하는 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회전근개가 보통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팔을 만약에 들게 될 때 60도에서 120도에서 요 사이 부분에서 이 대결절과 견봉이라고 하는 어깨팔 위의 뼈가 네. 가장 근접하게 됩니다. 아. 이때 그 사이에 있는 회전근개가 끼게 되면서 통증을 네. 유발하는데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같이 한번 예, 해보시죠. 네. 어깨를 해볼게요. 축 늘어뜨리고 옆으로 팔 이렇게 들었을 때 네. 60도에서 120도 요 네. 사이에 어깨 통증이 있게 된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 아, 오. 만약에 높이 안 들어도.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120도를 넘어가게 되었을 때 네. 오히려 통증이 없어진다면 이것은 회전근개 파열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왜냐하면 대결절이 120도 이상 들게 되면 견봉 속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는 회전근개에 눌리지 않습니다. 아하. 만약에 120도가 넘어가는 관절 운동 범위에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남이 들어도 잘 들리지 않는다면 50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 네. 참, 또 한 가지 네. 방법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팔꿈치를 이렇게 90도 정도 굽히고 네. 90도 어깨를 내회전시킵니다. 안쪽으로요? 네. 안쪽으로. 네. 이 상태에서 아픈 쪽 팔을 조금 더 내회전 아. 이렇게 오, 탁 시켰을 좋은데요? 때 통증이 있다면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요? 조금 아픈데. 네. 여기서 원래 내려갈 때는 아픈 게 정상이죠? 예. 아픈 게 정상인데 네. 통증이 있는 부위가 아. 이 어깨의 견봉 아랫부분에 아. 이쪽에 속에서 통증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또 셀프로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으니까 네. 참 네. 좋네요. 근데 팔은 만약에 잘 올라가요, 교수님.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어깨에 힘줄 파열이 있을 수가 혹시 있나요? 네. 그런 경우에도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 어깨에는 4개의 힘줄이 위팔뼈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만약에 힘줄이 하나 정도가 파열이 된다면 옆에 있는 힘줄이 그 힘을 대신하게 돼서 팔을 들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회전근개가 처음 파열이 됐다면 그 파열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에서 아주 많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확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예 팔을 못 드시죠. 근데 한 4주나 한 8주 정도 지나면 그 염증 반응이 없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크게는 느껴지지 않고 옆에 있는 힘줄이 뜯어진 힘줄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팔이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내가 다시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회전근개는 한번 파열이 되면 다시 이것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령층에 많은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아무래도 어깨 질환도 이 고령층 환자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고령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깨를 오랫동안 사용하셨기 때문에 힘줄이나 관절낭의 질환들이 진행이 많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절의 질환의 최종적인 단계로 연골이 닳아 생기는 관절염으로 진단되시는 경우가 고령의 환자에서는 좀 많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관절염 하면은요, 무릎 관절염, 또 손목 이런 곳에 관절염을 네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깨에도 어떻게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무릎은 체중 부하를 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네. 어깨는 체중 부하를 하는 관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어깨는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앉아서 일을 할 때 물건을 옮긴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간단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서는 모두 이루어질 수 없는 활동들이 되겠죠. 네. 이처럼 일을 많이 하는 관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깨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70대 이상이 되면은 근육은 다 빠지고 아무래도 몸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 근육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육이 많이 빠져서 어깨를 올리는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냥 어깨 근육이 다 빠져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네. 고령의 환자에서 어깨를 못 움직이면서 어깨 근육이 다 말라 있다면 이때는 어깨 관절염의 한 종류인 회전근개 관절병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관절병증은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말기 질환입니다. 회전근개는 삼각근은 회전근개와 함께 어깨를 들어 올릴 때 일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 회전근개는 위팔뼈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져서 위팔뼈를 전혀 눌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위팔뼈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근육이 파열되어 있었으므로
근육이 약해지고 말라서 어깨에 근육은 보이지 않고 피부 밑에 바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근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팔을 드는 것이 어렵고 심한 경우에는 팔이 마비된 것처럼 아예 팔을 들지 못하게 되는 가성 마비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고령 환자에서 발생하는 이 어깨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네. 일단은 뭐 이 관절 쪽은 인대나 연골 이런 건 재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릎처럼 뭐 인공관절 이런 걸 해야 되나요? 네, 어깨에 발생하는 관절염도 초기에서 말기로 점차 진행하게 됩니다. 초기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같은 것을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지만 만약 증상이 심하다면 그리고 병이 진행이 많이 되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깨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2주에서 6주 동안 보조기를 착용한 후에 관절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네. 수술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요. 오늘 연령대에 따라 조심해야 할 어깨 질환들 자세히 네. 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또 어떤 질환에 우리가 대비해야 할지 네. 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네. 평소에 어깨 관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는 핸드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네. 핸드폰을 보면서 팔을 이렇게 들고 아. 몸을 앞으로 이렇게 굽히면서 맞아요. 어깨를 말게 되죠. 네. 이런 자세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위팔뼈가 위팔뼈의 대결절이 견봉에 닿게 되는 자세입니다. 아.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은 어깨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깨가 아직까지 아프시지 않은 분들은 평소에 어깨를 이렇게 펴고 쫙 펴고 생활을 많이 하시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어깨 인대, 근육을 강화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어깨가 벌써 아프기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함께 얘기해 본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고 병이 진행하기 전에 일찍 치료를 시작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어깨 질환에 대한 좋은 정보 알려주셨습니다. 예희욱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